안녕하십니까, 일일일식입니다. 5월이 되니까 재빠르게 기온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는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거 보면 이제는 완전한 초여름이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육지보다 늦게 수온이 오르는 바다도 이제는 따뜻해지기 시작했나 봐요. 시장에 여름을 알리는 재료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재료는 바로 한치입니다. 남해에서 올라온 아주 싱싱한 생물 한치인데요. 오징어, 한치, 문어, 쭈꾸미 같은 두 종류는 여러 나라에서 먹긴 하지만 특히나 한중일, 이 동아시아에서는 종류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즐기는 문화가 발달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생선회는 못 먹는데 오징어회는 먹는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 정도로 오징어는 인기가 많은 식재료인 것 같아요. 가격만 봐도 오징어는 금징어라고 불릴 만큼 비싸졌잖아요. 특히나 무늬오징어는 별명이 오징어계 에르메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요. 단순히 어획량만 줄어서라기보다는 워낙 인기가 많은 식재료인데 잡히는 양이 줄어드니까 확실히 맛있는 재료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구입한 한치는 신선한 횟감의 한치인데 도매가로 박스 구입했거든요. 이것도 15마리에 한 박스 14만 원을 주고 샀으니까 마리당 만원 꼴인 셈입니다. 이제 오징어는 확실히 고기보다 비싼 고급 식재료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이 한치를 이용해서 초여름에 딱 이 계절이죠. 시원하게 먹기 좋은 전체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치를 가늘게 썰어 가지고 새콤한 소스를 곁들이는 이까소면, 한국말로 오징어 소면인데요. 이 한치, 오징어를 뜻하는 이까와 국수를 뜻하는 소면이 합쳐진 일본어입니다. 한치를 썰어서 국수 위에 올려 먹는 한식의 한치국수와는 조금 다르지만 한치를 정말 국수처럼 가늘게 썰고 잘 어울리는 부재료들까지 조합이 재미난 요리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한번 따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요, 한치랑 꼴뚜기랑 오징어 도대체 정확히 뭐가 다른지 알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저는 여기서부터 조금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치는 엄밀한 생물학적 이름이 아니라 다리 길이가 한치, 그러니까 3c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붙은 약간 방언 같은 지역명이거든요. 생물학적으로는 창꼴뚜기, 화살꼴뚜기, 날개오징어 같은 종류들을 이제 한치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짧은 오징어들을 되게 한치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징어랑 꼴뚜기의 차이도 생물학적으로 단순하게 크기 차이는 아니거든요. 이게 학술적으로는 눈을 덮는 막이 있냐 없냐 이런 거에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전문적인 용어로 뭐 개한류, 폐한류 이런 어려운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덮는 막이 있으면 오징어, 눈을 덮는 막이 없으면 꼴뚜기 이렇게 나뉘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우리 요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알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징어랑 꼴뚜기 이런 것보다 한치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지금 초여름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살이 부드럽고 단맛이 강하면 보통 남해안에서 잡은 제주 한치, 그리고 겨울에 유통이 되고 몸이 조금 길면서요 깔끔한 맛이 나면 동해 한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보다 종류는 더 많지만요. 오늘 사용할 이 한치는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오고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타입입니다. 이제 이름은 조금 헷갈리더라도 맛은 확실히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식에서는요 오징어류가 뭐 살오징어, 갑오징어, 무늬오징어, 호타루이까 정말 많지만 오늘 이 방대한 이야기를 다 풀면 밤을 새워야 하니까 오늘은 이맘때 가장 매력적인 창꼴뚜기, 이제 제주 한치죠. 이 한 놈만 가지고 기가 막히게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징어 손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한치를 손질해 볼 건데요. 두 종류는 사실 뼈가 있는 게 아니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이 몸통을 갈라 가지고 내장이랑 껍질만 잘 제거를 하면 되거든요. 이 두 종류들은 껍질 표면이 많이 미끄러우니까 작업량이 많을 때는 목장갑을 끼고 하셔도 편할 거예요. 그리고 오징어 손질은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이렇게 몸을 열어서 내장을 꺼내는 방법도 있고요. 이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통째로 뽑아내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칼로 몸통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오징어든요, 이 귀와 귀 사이, 이쪽이 아닌 귀와 귀 사이에 칼을 넣어서 열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요. 오징어가 연하긴 해도 이 사이에 연골이 있거든요.
이 뼈 위에 칼이 정확히 올라타서 가르면 몸통 전체가 매끈하게 나와서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쪽을 잘라버리면 이 연골이 있던 이 주변이 움푹 패여가지고요. 결국에는 모양이 안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가늘게 쓸 한치 소면이라서 상관은 없지만 모양을 이쁘게 내야 되는 스시 네타나 다른 요리했을 때는 손실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징어 손질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정석이라서 저는 항상 여기로 칼을 넣어서 몸통을 열어줍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뼈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벌려서 몸통을 열어주면 되고요. 자, 연골을 제거하고 이 내장이 터지지 않도록 먹물이 있다 보니까 조심히 내장과 다리를 꺼내주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소면에 몸통만 쓸 거라서 다리는 안 쓰지만 한치는 다리도 원체 부드럽고 연해가지고 살짝 데친 다음에 키노메 미소나 스미소 같은 거에 버무려 드셔도 참 맛있거든요. 한치 몸통이랑 다리도 다양하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제 몸통은 이 상태에서 이 귀랑 몸통 사이에 손을 넣고 껍질을 깨끗하게 제거하면 끝입니다. 참 쉽죠?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제거해주면 손질이 끝났어요. 그리고 귀도 마찬가지인데요. 귀 쪽도 이 껍질을 제거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귀 안쪽으로 이 막을 먼저 제거해주고 반대쪽도 이 껍질이랑 살 사이에 손을 넣고 이렇게 벗겨주면 끝입니다. 참 쉽죠? 끝에 너덜너덜한 부분은 손으로 제거하기가 힘드니까 칼로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귀 안쪽에도 연골이 살짝 남아있으니까 칼로 제거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로 한번 헹궈 주겠습니다. 자, 한치는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이 되었고요. 이 안쪽에 보면 얇은 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행주로 이렇게 문질러 주면 잘 벗겨져요. 대부분의 오징어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대신 한치는 살이 많이 연하니까 너무 힘을 주면 살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면서 해주세요. 이렇게 물기를 다 닦았고 한치는 지금 해동지에 감싸가지고 잠시 수분을 빼놓겠습니다. 자, 한치 이제 손질 다 끝났고요. 이번에는 한치랑 같이 사용할 부재료들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이제 오늘 한치랑 같이 사용할 부재료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제 한치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끌어올려줄 성게소랑 캐비어 준비했고요. 아무래도 한치가 바다에서 온 식재료이다 보니까 바다 향을 더해줄 이 모주꾸라는 큰 실말이랑 우미부도라고 하는 바다포도, 이 두 가지 해초도 곁들여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싱그러운 색감과 맛을 더해줄 토마토랑 오크라라는 여름 채소 준비했고요. 토마토가 좀 모양이 웃기게 생기긴 했는데요. 이 재료들을 사용해서 부재료로 곁들여 줄 거고요. 이 생강이랑 가쓰오부시는 소스 만들 때 한번 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재료에 새콤달콤한 맛을 입혀줄 소스, 토사주 주레를 만들어 올릴 거거든요. 토사주 주레라는 말이 아마 일반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단어를 하나하나 해석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해가 빠를 거예요. 먼저 토사라는 말은 일본의 옛 지명이고요. 지금의 고치현이라고 하는 일본의 지역을 예전에는 토사 지역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왜 요리에서 토사라는 옛날 지명을 쓰냐면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특산물이 바로 가다랑어, 즉 갓소입니다. 이 가다랑어를 이용해서 가츠오부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일식에서는 가쓰오부시를 우린 이치방다시를 사용하거나 그 향을 더 강화한 소스를 만들 때 이 옛 지명을 붙여서 토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오늘 만들 토사즈 말고도요, 간장에 가쓰오부시를 넣어서 향을 올리면 간장을 뜻하는 쇼유를 합쳐서 토사쇼유, 가쓰오부시를 넣어서 조리면 토사니, 이런 식으로 가쓰오부시를 활용한 요리에
이 이름을 자주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식초가 들어갔으니까 식초를 뜻하는 스가 앞에 붙어서 토사즈가 되는 거고요. 이 소스를 젤라틴으로 굳혀가지고 약간 젤리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젤리를 뜻하는 프랑스어인 쥬레를 붙여서 최종적으로 토사즈 쥬레가 되는 겁니다. 일식 조리 용어이긴 한데 역사랑 지리랑 외국어가 다 들어간 참 특이하고 짬뽕 같은 이름이네요. 소스에 젤라틴을 넣어가지고 농도를 올리면요, 매끈한 한치 표면에 소스가 조금 더 잘 엉겨붙어서 먹을 때 소스를 함께 즐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은은한 가쓰오부시의 풍미랑 식초의 산뜻함이 젤리 제형으로 입안에서 싸르르 녹아내릴 때 한치의 단맛이랑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액체 형태의 소스보다는 쥬레 형태로 만들어 쓰는 것이 맛과 멋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이 요리의 비결인 거죠. 일단 소스는 빨리 끓여서 식혀야 굳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요리 과정 중에서 가장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소스부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젤라틴이고요. 젤라틴 농도는 전체 액체량의 1%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주로 유통되는 이 판젤라틴 한 장이 2g 정도니까요, 계산하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소스의 비율은 다시가 6, 식초가 하나, 미림이 하나, 우스구치 간장이 0.5, 사케가 0.5, 설탕이 0.5의 비율로 섞어서 끓일 거고요. 여기에 생강 슬라이스랑 가쓰오부시를 추가로 넣어서 향을 좀 더 진하게 강화시킬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드실 때 이 비율에 맞춰가지고 총량을 구해보시고요. 그 무게의 1%에 해당하는 젤라틴을 미리 찬물에 불려두세요. 저는 오늘 이 지방다시의 총량을 300ml로 기준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총 액체량이 450ml 정도라서 젤라틴은 대략 4.5g, 그러니까 2장 반 정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저는 얼음물을 준비했고요. 얼음물에 미리 젤라틴을 이제 불려두겠습니다. 자, 젤라틴을 이제 불리는 동안 나머지 재료들을 냄비에 다 넣고 다 같이 한번 끓여줄 거거든요. 근데 이때 오래 끓일 필요는 없어요. 한번 넣고 끓어오를 정도만 되면 바로 불을 끄고 걸러주면 되거든요.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생강이랑 가쓰오부시랑 식초에 투입하는 시차를 각각 두고 넣어야 맛이 조금 더 원래 정교해지거든요. 그런데 영상에서 그것까지 하나하나 다 설명해드리기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오늘은 그냥 다 같이 넣고 끓으면 거른다라고 정도만 생각하고 조리해주세요. 저도 가끔은 좀 간단하게 살고 싶거든요. 자, 이제 생강까지 넣고 불을 올려서 끓일 거고요. 이렇게 끓여서 소스를 걸러내면 뜨거울 때 빨리 젤라틴을 넣어서 녹여주셔야 돼요. 온도가 떨어지면 젤라틴이 뭉쳐버리거나 균일하게 굳지 않거든요. 그래서 젤라틴이 다 녹으면 냄비채로 얼음물에 받쳐서 빠르게 식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은 모든 재료와 생강 슬라이스만을 넣어가지고 먼저 끓이고, 끓어오르면 그때 가쓰오부시를 넣어서 바로 불을 끌 거예요. 자, 이제 소스가 끓기 시작하면 가쓰오부시를 넣고요. 불을 끄겠습니다. 자, 가쓰오부시 향이 우러나게 잠시만 이대로 두고요. 자, 이대로 걸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뜨거울 때 아까 불려뒀던 젤라틴을 넣어서 녹여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젤라틴까지 다 녹은 소스는 이제 재빠르게 얼음에 받쳐서 식힐 거예요. 이때는 볼을 돌려가면서 조금 빠르게 식혀주는 게 좋거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식었고요. 이 영상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 바닥면부터 살짝 굳어가고 있거든요. 이때는 이제 얼음이 닿는 바닥면부터 굳기 때문에 이 고무주걱으로 어느 정도 좀 저어가면서 굳혀주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균일한 농도를 가진 찰랑찰랑한 토사주레가 완성이 되거든요. 주레는 냉장고에 넣어서 조금 더 식히고요. 이 주레가 굳는 동안 고명으로 쓸 야채들을 같이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크라는 미리 가볍게 한번 데쳤어요. 그래서 별 모양이 나오게 그냥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오코라가 조금 생소하긴 한데 일본에서는 여름을 대표하는 야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별 모양이 나오게 썰어주면 되고요. 다음은 토마토고요. 토마토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까도 되고 저는 지금 양이 많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칼로 껍질을 까겠습니다. 껍질을 깐 토마토는 씨를 제거할 거고요. 씨를 제거해서 미진 길이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이건 바다포도라고 하는 해초거든요. 이게 수입돼서 오는 건데 염장이 돼서 와서 굉장히 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깨끗한 물에 헹궈가면서 몇 번 불려주면 이게 불어나면서 포도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냥 드시면 굉장히 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한 두세 번 헹궈주면서 잠시만 기다리면 금방 이렇게 포도처럼 알알이 살아나거든요.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한치입니다. 한치를 썰어 볼 건데 한치는 이 안쪽과 바깥쪽이 있어요. 이 바깥쪽 껍질이 질기기 때문에 바깥쪽을 위로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건 없고 최대한 가늘게 써는 게 포인트거든요. 길이가 좀 기니까 이 한치를 3등분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마에 최대한 밀착을 시킨 다음에 이제 칼로 썰 건데요. 이쁘게 썰고 싶을 땐 이 칼의 끝을 이용하세요. 이 야나기바라고 하는 사시미 칼의 칼 끝을 이용해서 칼을 세우고요. 한치와 칼이 마찰이 최소화되게끔 해서 이렇게 끝까지 당겨서 썰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이 흐트러지지 않게 가늘게 썰어서 담아주면 조금 더 이쁘고 고급스럽잖아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이 칼을 끝까지 당겨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껍질면이 생각보다 질기기 때문에 조금 힘을 줘서 끝까지 당겨 주셔야 이게 잘 잘려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으면 잘린 듯 다 붙어 있어서 오히려 더 먹기 불편하거든요. 자, 이제 이 정도면 모든 준비는 끝났고 그릇에 이쁘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이 되는 한치는 가운데에 이쁘게 자리 잡아주고요. 일식에서는 이런 담음새를 모리츠케라고 하는데 요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한치를 가운데에 이쁘게 담았고요. 그리고 이 주변으로 부재료들을 색상이 겹치지 않게끔 같이 담아주면 되거든요. 부재료들을 소복히 담아줬고 위에 한치를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운이라고 하는 성게소를 조금 더 올려서 고급지게 완성해 줄 거고요. 비싼 재료 올리는 김에 캐비어까지 듬뿍 올려가지고요. 오늘 제대로 한번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 굳은 주레가 완성되었고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조금 이쁘게 연출을 하기 위해서 그릇을 몇 개를 더 올려서 레이어를 하고 여기에다가 주레를 올려서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요리 한치 소면 완성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우니랑 캐비어를 썼지만 사실 집에서 구하기도 힘들고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아이디어를 더해가지고요, 또 다양한 재료로 저랑은 또 다른 느낌의 한치 소면을 만드시면 될 거예요. 오늘은 한치랑 성게소, 캐비어가 올려주는 바다의 단맛에다가요, 토사주레가 더해주는 새콤달콤한 소스와 감칠맛까지 초여름을 알리는 전체 요리 중에 이만큼 매력적인 게 또 있을까 싶네요. 보통은 이제 코스 드실 때 시작을 알리는 술로 샴페인이나 스파클링 와인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아마도 오늘 이 요리를 함께 곁들인다면 무조건 잘 어울릴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 이제부터 쏟아지는 여름 식재료 시즌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앞으로도 더욱더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을까요? 궁금한 점들이나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은 댓글로 자유롭게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1일 1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